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강남 일부 단지는 조정받았다. 매수세가 둔화됐다. 이제 집값이 안정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집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전세는 줄어들고 월세는 올라가고 괜찮은 지역은 매물이 나오면 바로 사라지고 막상 사려고 하면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 때문에 손이 안 나갑니다. 저도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그냥 투자 뉴스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자산 상승이지만 무주택자에게는 매달 삶의 기준이 멀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무조건 집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오늘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무주택자가 왜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늦게 출발한 사람이 거주 안정성과 자산 방어 구조를 동시에 만들어야 하는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뉴스를 볼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일부 지역 하락을 전체 시장 안정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강남의 특정 국가단지가 잠깐 조정받았다는 기사만 보면 이제 시장이 식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시장은 평균보다 중위 가격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위 가격은 초고가 몇 채가 아니라 시장 한가운데 가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2026년 3월 기준 처음으로 12억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11억 5천만 원에서 한 달 만에 4.3%가 올랐고 1년 전 9억 9천만 원에 비교하면 무려 21%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보다 체감입니다. 작년에 10억 가까이 하던 집이 올해 12억이 됐다는 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2억 올랐다가 아닙니다. 내가 모아야 할 자기 자본, 감당해야 할 대출, 매달 이자 부담, 그리고 눈높이 조정폭이 동시에 커졌다는 뜻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투자는 가격보다 구조가 먼저입니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는 헤드라인보다 내가 살 수 있는 집의 가격대가 실제로 내려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무주택자가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집값이 오를 때도 힘듭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동시에 압박하는 구간입니다. 집을 사자니 비싸고 전세로 버티자니 매물이 없고 월세로 가자니 매달 고정비가 커지는 구조. 이게 무주택자를 이도저도 못하게 하는 가장 힘들게 하는 구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5월 2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8% 상승했습니다. 전주 0.15%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도 같은 주 0.28% 상승했고 이는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간단합니다. 집값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전세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전세로 버티자, 이런 전략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월세까지 올라가면 문제는 자산 격차를 넘어 생활비 압박으로 바뀝니다. 월세는 매달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한 번 올라간 주거비는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집값이 잡히지 않을까?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 투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방향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의도된 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책이 매물 회전을 막고 집주인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전세 물건이 줄어들면 세입자들은 더욱 경쟁하게 됩니다. 그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더 외곽으로 가거나 더 작은 집으로 가거나 결국 월세로 이동합니다. 이게 전세난 도미노입니다. 처음에는 투기 억제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살집 찾기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무주택자는 집값만 보면 안 됩니다. 전세 매물의 양, 전세 가격의 속도, 월세 전환 속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을 안 사더라도 나는 어디선가는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투자이기 전에 거주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면 투자 판단도 흔들리게 됩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을 못 구하면 당연히 좋은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투자자가 아니라 쫓기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비싸면 빌라 가자. 전세가 부담되면 오피스텔 월세로 버티자. 그런데 지금은 이 대한시장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 이후로 빌라 전세를 꺼리는 사람이 늘었고 전세 수요 일부가 월세로 이동하면서 비아파트 월세도 같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월 서울 빌라 월세 가격 지수는 103.3이 기준 시점인 2025년 3월 100에서 상승했고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로 보도됐습니다. 오피스텔과 빌라,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아파트를 피해서 간 시장에서조차 주거비가 올라가는 구조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무주택자에게 정말 불편한 현실인 겁니다. 위로는 아파트 가격이 맞고 아래로는 빌라, 오피스텔 월세가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선택지가 줄어들게 되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집을 안 사면 안전하다가 아니라 집을 안 사도 주거비 리스크를 계속 때려 맞는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무조건 집을 사야 하나?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 집을 사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소득 대비 대출 부담이 크고 직장, 육아, 생활비 변수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전략은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무조건 산다와 무조건 기다린다. 그 사이에 현실적인 중간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거주 안정성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전세 만기, 월세 부담, 직장 거리, 아이 교육, 대출 가능액, 이 모든 걸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눈높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원하는 지역, 평형, 신축, 이것만 고집해서는 시장이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자산 방어를 병행해야 합니다. 현금만 들고 기다리는 전략은 집값과 주거비가 동시에 오를 때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식, 단기 운용, 현금 비중 조절 같은 선택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관망도 전략이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전략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단타 매매와 FTT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와 연결됩니다. 부동산이 비싸졌고 주식도 많이 올라와 있고 늦게 출발한 사람은 큰 돈을 한 번에 넣기가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산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작은 자금으로 시장을 다루는 구조. 여기서 중요한 건 단타로 한 방에 인생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말하는 단타는 더 많이 들어가는 매매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보합을 피하고 추세를 확인하고 손실을 제한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쉬는 구조를 훈련하자는 겁니다. FT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FTT는 방향, 금액, 만기 시간, 결과 구조가 진입 전에 정해집니다. 이 구조는 기준 없이 쓰면 위험하지만 기준을 갖고 쓰면 초보자가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가는 훈련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하이캐나 C, 흐름을 확인하고 일목그룹, 위치를 보고 ADX와 DI로 힘과 방향을 확인하고 D마커로 끝자리 추격을 막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합이면 안 들어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쉬는 것도 기술이다. 무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추격하지 않는 것도 기술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일부 단지 하락 기사만 보고 안정됐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2억 원대를 넘었고 중간 가격대 실수요자 체감 부담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둘째, 진짜 위험은 매매 가격만이 아닙니다. 전세와 월세까지 같이 움직이면 무주택자는 거주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셋째, 비아파트도 완전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월세까지 올라가면 기다리는 비용이 더 커집니다. 넷째, 그렇다고 지금 무리해서 추격 매수하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거주 안정성, 대출 가능액, 지역 눈높이, 자산 방어 구조를 같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늦게 출발한 사람일수록 큰 돈을 한 번에 넣는 방식보다 작은 자금으로 시장을 배우고 손실을 제한하고 기준을 지키는 운용 구조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단타든 핵심은 같습니다. 좋은 자산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타점에서 멈추는 능력이 먼저입니다. 집값이 무섭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불안해서 아무거나 사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 앞으로도 부동산, 주식, FTT를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전부 하나로 보겠습니다. 늦게 출발한 사람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한 자산 방어 구조, 그 관점으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무주택자가 부동산을 기다리면서 자산을 방어하는 3가지 포트폴리오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